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37일 만이죠. 발걸음이 바쁜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예, 최재형 후보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지역 민심 투어 시작하셨다고요? 네, 제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진해를 중심으로 한 창원 경남 지역에 내려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뭘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이곳에 계신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제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반영시키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생 법관,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장 하셨는데요. 대선 후보로 나와 보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정치라는 거 처음 해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그동안은 제가 감사원장으로서 공직사회의 모습만 살펴보다가 예. 대선 후보로 나와서 국민들이 삶을 직접 살펴보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신가라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데 적극 반영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잘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네, 그렇죠. 예, 잘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좀 어려운 분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선 후보에 출마를 하신 겁니까? 그 대선 출마를 하시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셨는데 왜 네. 출마를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제가 감사원장으로서 국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들을 살펴보니 정부가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가 과연 이대로 가서는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좀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것들 있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부분,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 이걸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사고 있는지에 대한 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직접 쓰신 출마 선언문 통해서 보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이 나라가 흘러가면 상당한 그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그 정책들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념에 치우쳐서 그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가는 부분,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안보보다는 평화를 앞세워서 국민들을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좀 희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될 때 이 나라가 참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평화를 앞세우면 나라가 위험해집니까? 평화를 앞세우는 평화가 중요하죠. 평화가 중요하지만은 예. 그 평화를 앞세우면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이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요구들, 우리 안보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 안보보다는 평화를 앞세워서 그들의 주장에 따라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인식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인식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꼽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죠? 해방 이후에 이 좌우의 대립이 매우 극심한 그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 그 헌법의 기초를 자유민주주의로 채택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가장 큰 공은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극명하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 같은 북한의 현실과 그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에서 그동안 70여 년 동안 살아온 이 대한민국 현실을 비교해 보면 그때의 선택이 우리나라의 방향을 참 잘 정했구나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공이 현재 우리나라를 만든 가장 큰 현재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 이런 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평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예. 그렇죠. 예.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큽니다만은 과거에 보면 4.4.5입 개헌할 때 생각나시죠? 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과도 있어서 제가 헌병대를 시켜서 국회의원들을 끌고 가서 투표를 하게 한 다음에 개헌을 하려고 본인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려고 했고 그게 정적수에 미달되자 4.4.5입이라는 희한한 논리로 개헌을 했고요. 4.4.5입 그렇죠. 개헌이고 네. 3.15 부정선거도 했고요. 네, 그렇죠. 이게 헌법의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 가장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출발, 이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공과 과가 있다. 예. 공과 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그 당시에 사실은 좌우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아마 그 많은 그 국민들 중에는 사회주의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셨던 분들이 아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을 헌법의 기초를 자유민주주의에 둘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러한 점을 제가 강조한 것이고, 예. 그분의 과를 우리가 눈 감아주거나 그분의 과에 대해서 가볍게 평가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순위를 매기자면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어떻게 보세요? 헌법 가치를 가장 못 지킨 대통령은 누굽니까? 그러면? 모든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다 지키려는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일을 하시다 보면은 예. 헌법 가치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셨을 것이고요. 전두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두환 같은 경우는 그 집권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권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예. 그러면 헌법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 있네요? 상관이 없다기보다도 헌법 가치를 제대로 지키면서 집권하진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국민의힘의 전신이 쭉 올라가다 보면 민정당인데 네. 국민의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죠? 정당이 과거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네. 항상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변하고 예.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그러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민의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책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을 가장 앞세우십니까? 대선 후보로서? 대선 후보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앞세우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나라의 모든 그 국가 권력의 행사가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법칙,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부의 주도나 관 주도보다는 보다 많은 기업과 또 국민들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예.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치는 원칙적인 것이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신가요? 우리나라의 경제, 지금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가가 주도해서 일자리도 국가가 만들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거나 또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예. 그 결과는 정부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뭐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바로바로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이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은 물론 기업 활동에 대해서 그대로 모든 것을 기업에 다 맡길 수는 없지만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쪽으로 가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그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떤 정책, 모든 정책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은 반대로만 하면 됩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첫 번째는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시장과 싸워온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적기에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인데 예. 그 공급도 민간보다는 관주도로 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게 지난번에 LH 사태 같은 그러한 정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이게 된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임대차 기간을 좀 더 길게 보호하고 또 임대차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려는 그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기고 또 그 임차인이 주택을 얻는데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그러한 정책,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한 것이 정말 집이 필요한 서민들,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의 길을 막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그 정부의 잘못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러한 정부의 생각을 버리고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것도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이것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마련하고 또 편하게 또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다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이런 것들도 다 시장에 맡겨서 지금 현재 있는 규제를 다 완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부 다 완화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예. 과도한 규제는 좀 풀어서 보다 그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어떤 규제, 가령 뭐 분양가 상한제도 있을 거고요. 재건축 네.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기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분양가 상한제를 살펴보면 분양가를 상한할 때 예. 분양가를 이제 상한제를 적용해서 그 분양가를 어느 정도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할 경우에 예. 그 인근의 유사한 부동산 가격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 그러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그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그 아파트의 가격이 제대로 유지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싼 가격에 그것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그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매되게 됩니다. 그 네. 부동산 그것이 결국은 효과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해야 된다. 지금 당장 제가 완전 폐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개선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부정식품 관련된 발언을 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 됐다는 실언인지 원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같은 당의 후보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지금 문제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좀 편하게 하시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 되신 다음의 발언의 무게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텐데, 예. 정치에 적응해 가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의 입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최, 친윤 이런 벌써부터 이제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개파로까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으세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은?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그것을 예.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지금 개파라고 표현을 안 하셨지만 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예. 어떤 과거의 개파와 같은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재형 후보가 최재형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 전략, 차별화 이걸 꼭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예. 아주 심각한 분열과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지속돼 왔습니다. 이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들의 힘을 통합해서 미래로 나가는데 제가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빚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 법관으로서의 사회 여러 분야를 골고루 살펴볼 수 있었고 감사원장으로서 국정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들, 물론 감사원장으로 있다가 바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경험들을 앞으로 제가 국정 운영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통해서 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애국심과 국민들을 위한 소통, 섬기는 자세, 또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정직한 정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